세운 빌딩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었다. 검게 그을린 철골과 부서진 콘크리트만이 남아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겨우 증명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멀리서 구경했다. 수군거림은 바람처럼 번졌다. 저기서 떨어졌다며. 건물주가 살인 아니야? 진실은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 판단은 이미 끝난 듯 했다. 용대문 경찰서. 고주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를 보고 있었다.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불에 탄 건물, 추락 지점, CCTV 캡처, 장이주의 시신, 그리고 기수종, 김선, 모든 사건의 중심. 주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건 사고 아니야. 옆에 있던 윤보람이 긴장하며 물었다. 그럼요? 주란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선택이야. 같은 시각. 병원. 민활성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몸은 아직 성치 않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TV에서는 세운 빌딩 화재 뉴스가 반복되고 있었다. 그가 작게 웃었다. 끝났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아직 아니지. 어두운 골목. 요나는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건물은 끝났고요. 잠시 듣는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아직 쓸 수 있어요.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기수종. 경찰서 취조실. 기수종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고주란이 맞은편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다 말해요. 수종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어디까지 말하면 돼요? 주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전부. 수종의 입이 열렸다. 처음부터요? 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건물 하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방 안을 채웠다. 빡. 김선은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손에는 달의 손이 꼭 잡혀 있었다. 아이의 손은 작았고 따뜻했다. 그 온기가 이상하게도 더 아프게 느껴졌다. 달애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김선이 내려다봤다. 응. 우리 괜찮아? 김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눈을 감았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세운 빌딩이 있던 자리 위로. 이제는 공사장 펜스 대신 반쯤 올라간 구조물이 서 있었다. 유리와 철골이 반짝이는 전혀 다른 얼굴의 건물. 과거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 펜스 한쪽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구석에 녹이 쓴 작은 철문 하나가 남아있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 그곳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김선이었다. 검은 우산을 들고 아무 말 없이 그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물이 우산 끝에서 똑똑 떨어졌다.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철문을 밀었다. 끼. 오래된 금소금이 울렸다. 지하 계단은 여전히 어두웠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그녀는 천천히 내려갔다. 지하. 불은 꺼진 지 오래였지만 그 으름 냄새는 아직 남아있었다. 벽에는 여전히 그날의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긁힌 자국, 검게 탄 자국, 그리고 끊어진 케이블 타이 하나. 김선은 그 앞에 멈춰섰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여기서부터였지.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몇 번이고 이곳에 와 있었다. 하지만 올 때마다 똑같았다. 숨이 막히는 느낌. 돌아갈 수 없는 순간이 아직도 이 공간 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의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다. 달의 울음, 전희경의 웃음, 수종의 숨소리, 그리고 떨어지는 소리. 김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소리는 없었다. 그녀는 이제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혼자서 흘릴 뿐이었다. 빡.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김선이 계단을 올라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마치 그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다시 가둬버리듯이.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같은 시간. 교도소. 기수종은 작업장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다. 작은 의자 하나. 이미 여러 개를 만들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느렸다. 옆에 있던 재소자가 물었다. 왜 이렇게 집중 안 해요? 수종이 대답했다.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 수종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남겨진 사람 생각. 그는 다시 손을 움직였다. 나무를 깎는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다. 사각, 사각.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버티고 있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건물이 아니라 자신이 한 선택의 무게를. 작은 학원 앞. 다래가 가방을 메고 나왔다. 비가 그친 뒤에 공기가 맑았다. 김선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다래야. 다래가 웃으며 달려왔다. 엄마. 그녀는 아이를 꼭 안았다. 예전보다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세게. 다래가 물었다. 오늘은 어디가? 김선이 말했다. 집. 잠깐 생각하다가 덧붙였다. 우리 집. 그 말은 이상하게도 새로운 의미처럼 들렸다. 리얼 캐피탈. 요나는 회의실 창가에 서 있었다. 도시를 내려다보며 완공된 건물들 사이로 새로 올라가는 건물이 하나 보였다. 세운 빌딩 자리.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끝까지 버틴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못 갖네. 뒤에서 모건이 웃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거지. 요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깐. 아주 잠깐.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돌아섰다. 이미 다음을 보고 있었다. 저녁. 작은 집. 식탁 위에 따뜻한 밥이 놓여 있었다. 김선과 다래가 마주 앉았다. 창문 밖으로는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다래가 말했다. 엄마. 응. 우리 이제 괜찮은 거 맞지? 김선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완전히 괜찮아진 것은 아니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살아간다는 건 완벽하게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괜찮지 않은 채로 계속 가는 거라는 걸. 김선이 밥을 떠주며 말했다. 많이 먹어. 다래가 웃었다. 응. 그 웃음이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불빛이 하나씩 켜진다. 그리고 그 사이 새롭게 올라선 건물 하나. 과거를 완전히 덮어버린 듯한 모습. 보이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은 것들. 사람은 건물을 남기지 않는다. 대신 선택이 그 자리에 남는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